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평가원 모의평가 9월 1일 시행 문제를 공통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이는 다 이제 완료를 했고,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6월하고 비교했을 때 좀 앞부분에서 계산을 좀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외에는 다소 평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단 22번까지 공통문항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뭐 지수 법칙인데 3의 4분의 1승이 이제 역수로 잡혀 있으니까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고요. 거기서 3의 마이너스 4분의 7승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 법칙은 합이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4분의 8, 즉 마이너스 2승이 되어서 9분의 1,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1을 구해야 됐죠. 그러면 f'x를 구합니다.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 3이 떨어지니까 2, 3은 6의 x제곱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f'1을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등비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R이 범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R을 일반상 아니고 양수라고 두면 등비 중앙 공식 때문에 A3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루트 36이죠. 그러니까 6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A1과 A3 사이에 등비 중앙을 쓰게 되면 A2는 루트의 12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일 때 생각해 보면 2루트 3이 되니까 공비가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비가 루트 3이니까 A7은 초항 2에다가 공비 루트 3의 6승이 되겠죠. 그래서 6승은 3 루트 3을 두 번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9 곱하기 루트 3을 곱해야 되니까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A3는 지금 우리가 주어진 대로 6이 나왔으니까 나눠주시면 6, 2, 3 약분 되니까 9만 남겠죠. 그래서 답은 9, 5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저각한가 오각한이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함수라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행 문제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5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넘겨주면 2a가 6에서 2가 더해지니까 8이고 따라서 a는 4가 되어서 상수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처음 3분짜리 문제네요. 5번입니다.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large m, small m이라고 했을 때 합을 해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f'x를 생각을 합니다. 미분을 해주면 6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이고, 그럼 6으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근이 xx 1, 2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크로스가 되죠. 그래서 1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f'의 도함수를 생각해 주시면 마이너스 2랑 1에서 아래로 이렇게 블록인 형태. 그러면 증강 상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증감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m 더하기 m이라는 것은 결국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1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집어넣어 주시면 앞에 녀석은 21이 나오고요. 뒤에 녀석은 마이너스 6이 나와서 합하게 되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사분면에 있죠. 그래서 뭐 얼사탄고 생각하면 이사분면 영역에 사인 영역, 사인만 양수인 영역에 이제 동경이 배치되어 있고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우리가 통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우리 상관함수 성질 때문에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이제 얘 크로스하면서 계산해 주면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 이 부분 또 크로스하면서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날라가겠네요.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 두 개가 날라가고 결국 이제 2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냐면
2를 내려주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2를 내려주니까 2가 되는 그런 이제 코사인 세타를 찾아라는 소리죠. 그럼 탄젠트 제곱 세타가 2가 된다는 소리는 탄젠트 세타 입장에서는 얼사탄코 음수가 되는 부분이니까 루트 2 맞습니까? 루트 2가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그림을 직각삼각형 다 그려주시면 직각삼각형 마음에 놀아봐 주시고 1일 때 루트 2인 상태로 보시면 피타고라스 때문에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우리 목표니까 이 동경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감습니다. 감아주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인데 부호는 사인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화 시켜주시면 3분의 루트 3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리시겠습니다. 7번인데요. 수열이 급수가 아니 수열 시그마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형태가 우리가 많이 보던 거리죠. 이 위에 있는 분자는 따로 빼놓더라도 분모에 있는 녀석은 부분무수꼴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녀석만 우리가 부분무수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죠. B 빼기 A 분의 위에 있는 분자는 그대로 두고요. 그럼 약분 될 거예요. 그죠? 이변이 없다면 0이 아닐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녀석 AK A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날아가니까 전체적으로 날아가죠. 날아가니까 결국 얘들에 대한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얘를 우리가 명칭하기를 SN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해주면 SN이라는 녀석은 n분의 1인데요. 실제로 시그마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1서부터 n까지 합이니까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다 지워지면서 n번째 항에서는 an 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다 상수자가 될 겁니다. 많이 보는 형태들이고 결국은 이제 a1은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이 형태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A13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자연스럽게 n에 12를 대입을 시켜봅시다. 그래서 n이 이제 12일 때를 살펴보시면 좌변은 12분의 1이 될 거고 우변 바로 넘겨주시면 4분의 1 맞습니까? 이 10이니까 A13분의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마이너스 A1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처리해주면 12분의 3이니까 맞죠? 12분의 4가 되고 12분의 4는 3분의 1로 약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A13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 손쉽게 알 수가 있겠죠. 답 4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3차함수 fx가 있고 이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태가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f0는 일단은 다항함수라서 1이라는 사실 곧바로 0이라는 사실 곧바로 확인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f1이 또 1이라는 사실도 확인될 겁니다. 그래서 fx를 ax 세제곱 이렇게 두게 되면 상수항은 지금 없겠죠. 0일 때 0이라서 그죠? 그래서 써보면 일단은 0, 1대 0을 지난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될 텐데 1일 때도 1을 만족하니까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c를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실수 f1이 0이죠. 0.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됩니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지우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x에 대해서 묶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x를 또 항으로 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방식 인수분해로 정리를 해보면 ax랑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a 더하기 b 주고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줘볼까요? 크로스 해주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x 날라가고 플러스 bx가 중간에 있으니까 잘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안에 있는 형태가 a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인수가 x-1을 또 인수로 갖고 마지막에 x를 갖는다는 거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일 때, 0일 때 그 위에 있는 녀석 상쇄가 되는 상태에서 0을 집어넣어 보죠. 0을 집어넣어 보면 앞에 있는 녀석은 날아간 상태에서 0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일단 극한값 1을 갖는다는 거 앞부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1이 약분되는 상황으로 1을 집어넣는 상황을 살펴보시면 2a 더하기 b가 또 1이 된다는 사실 확인됩니다.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시면 a가 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2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 a가 2가 나왔으니 b는 마이너스 3인가요?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fx가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fx를 집어넣고 ab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fx가 얘가 이제 fx가 된다는 소리고 2를 집어넣도록 합시다. x에다가 2를 다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어 주시면 3 곱하기 맞죠? 그 다음 1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속도와 가속도 문제입니다.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시간 tk에서 가속도가 10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속도를 보통 accumulate a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a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v't가 at가 되는 것이고 ak가 1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v't를 구해보죠. 얘는 이제 at가 될 것이고요. 가속도죠. 항상 미분 관계입니다. 그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12t 제곱이 24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일 때니까 ak일 때는 마이너스 12 k 제곱 더하기 24k가 될 것이고 이때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풀면 12, 12, 12 다 날려주고 오른쪽 다 남겨주시면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됨으로써 얘는 완전 제곱식이죠. k는 1이 된다는 사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시간 k가 1일 때니까 3부터 1일 때 4까지 움직인 거리는 변위랑 다르죠. 움직인 거리는 순수하게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적분해서 3부터 4까지를 적분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vt를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3부터 4까지 절대값 vt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12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 그 3, 4 안에서 어떤 영역이 어떤 범위를 갖게 될 것인지를 그래프로 좀 살펴보죠.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4t 제곱으로 다 묶어버리겠습니다. 안에 있는 녀석입니다. 마이너스 4t 제곱 묶어버리면 t 마이너스 3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0하고 3 짝퉁 홀통입니다. 홀수일 때는 통과, 짝수일 때는 튕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0이고 3이고 오른쪽 아래에서 출발합니다. 최고창이 음이라서요. 그래서 3일 때 홀수 차일 때는 통과, 0일 때는 튕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3에서 4까지 접근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영역은 정확하게 지금 음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값 취하면 결국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raser 해서 마이너스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얘는 마이너스로 바꿔주시고 그럼 이제 이 영역을 구하면 반드시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분을 해보도록 하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 때문에 적분을 이제 바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해보시면 t 4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4t 세제곱인가요? 에 적분 구간 43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잡히 생겼는데 이 4 넣었으면 4 넣을 때는 4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이죠. 이게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0 마이너스 3 넣어보면 3의 세제곱 이렇게 봅시다.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보면 3 빼기 4로 동유항 처리하게 되면 맞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니까 3의 세제곱만 남고 답은 27이 된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두양수 AB에 대해서 양수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 Y는 A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주어져 있고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주기부터 바로 딱 보면 쓰고 싶죠. 그래서 주기는 절대값 B인데 그러니까 B파인데 B가 양수라서 B파이분의 2파이죠. 원래 주기가. 그래서 결국 주기가 B분의 2라는 사실 확인됩니다. 사인의 형태에서 주기라 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분의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 반이기 때문에 2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2B분의 2, 즉 B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반이기 때문에 2B분의 1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B점의 좌표도 확인되겠죠. 왜냐면 정확하게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2B분의 1만큼을 여기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B분의 4 통분했어요. 더하기 1, 즉 2B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부터 한번 볼까요? A부터 B까지 거리는 2B분의 5에서 2B분의 1을 뺀 거니까 2B분의 4, 즉 B분의 2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y는 a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a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삼각형 넓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b분의 곱하는 것이죠. 2를 나눠주고 곱해주면 b분의 a가 5가 된다는 소리네요. 따라서 일단 한식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a는 5b가 나옵니다. 이거 써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곱 갑시다. 기곱 가겠습니다. 기곱. 기울기 곱. 기울기 곱이 지금 문제 조건에 4분의 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바로 2b분의 1분의 a입니다. 그러면 번분수 처리해서 보시면 2ab가 되겠죠. 그래서 2ab라는 기울기와 그다음 이 부분 기울기가 이 부분. 이 부분 기울기는 2b분의 5라는 x 증가량 분의 a죠. 그러면 번분수 처리하면 5분의 2ab가 되겠네요. 맞죠? 좋고요. 얘가 기울기 곱이 4분의 5가 된댔습니다. A 대신에 5b를 다 집어넣어 주시면 5b 집어넣어 주면 10b의 제곱 A 대신에 5b 집어넣어 주시면 또 10b의 제곱인데 5가 약분되니까 2b의 제곱인가요? 따라서 얘는 20의 b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0을 내려줘 버리죠. 내려줘 버리면 b의 4제곱은 20이 나눠지니까 80분의 5 80분의 5 약분하게 되면 5, 1은 5, 5, 5, 1은 5, 5, 6, 30 맞죠? 16분의 1 즉 B는 2의 4제곱 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A는 5배니까 A는 2분의 5가 되겠고 찾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합이죠.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2분의 6, 즉 3이 합이 되겠군요. 답은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 출제 의도는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미적기죠. 미적기 1에 의하면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안연속 바깥미가입니다. 안에 적분 구간 안에 있는 녀석이 연속이면은 바깥 전체는 미분 가능하면서 미분하면 안에 게 x 집어넣고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정리고 근데 다함수기 때문에 안에 연속인 건 너무 당연해서 이 문제는 대놓고 양변에 미분해라 이거를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쓸 수밖에 없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지금 조건이 f1이 0부터 1까지 ft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x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0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0을 넣으면 적분이 구간이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달면서. 그래서 일단 0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어떤 사실 다 날라가고 0을 집어넣어 주시면 좌변이 0이 되고요. f0 곱하기 0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3a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이 1부터 0까지니까 마이너스 달아버리면 0부터 1까지 ftdt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데 얘가 f1이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얘는 3a-f1이라는 사실 일단 하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1일 때도 기분 좋죠. 1일 때 집어넣어 주시면 1 곱하기 f1은 f1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f1이 보이죠. 그죠?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a 즉 4a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적분구간 1부터 1까지는 무조건 0이죠.
넓이를 의미하는 함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이제 정리해주면 위에 있는 형태 얘를 집어넣어주시면 3a 마이너스 2 플러스 4a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을 넘겨주시면 a는 일단 마이너스 2라는 게 확보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미적분학 기본 정리 쓰기 위해서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f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니까 x 곱하기 f 프라임 x. 다음 수니까 미분 가능해요. 이 오른쪽 거 미분하겠습니다. 3 떨어지니까 6x 제곱. 그 다음 2 떨어지니까 2ax인데 a가 지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입니다. 넣어줄게요.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이건 상수죠. 날라가고 얘는 이제 미분하게 되면 더하기 미적분 기본 정리 때문에 fx가 된다. 이게 중요하죠. 미적분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fx가 헝 날아가는 꼴이고 x도 힝, 행, 홍 날아가는 꼴이니까 f 프라임 x가 6x-4라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끝났죠, 이제? fx를 한번 적분해보죠.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적분상수가 생기겠네요. fx를 구해보자. 적분합니다.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생겼는데 우리가 조건 이제 f1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f1은 지금 2 더하기 4a라 했고 a가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6이라서 f1을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고 1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됩니다. 조금 계산이 필요하네요. 그죠? c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fx는 이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fx가 어디 있죠? 얘네요. c 지우고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질문은 a 더하기 f3이라 했고 a는 마이너스 2가 결정됐고 F3만 구하면 되는데 F3은 X에다 3 집어넣어주면 끝나죠. F3 집어넣습니다. 3, 3, 3, 27, 3, 4, 12, 마이너스 5니까 17이 빠지고 27에서 17 빠지니까 10 되겠네요. 그래서 10 나오고 두 개 합하면 8. 답 4번 되겠습니다. 12번. 요번엔 도형이 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2루트 7의 1인 1에 내접하고 그럼 대놓고 지금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고 각 A가 지금 3분의 파이, 이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 C, B에 D가 있고 각 B, C, D, B, C, D는 이 각이네요. 각 C라고 그냥 명명할게요. 그래서 각 C라고 우리가 이름 붙입시다 그냥. 그래서 얘가 이제 사인의 값이 이렇게 됐을 때 BD 더하기 C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순간 그냥 조금 줄일게요. 사인 법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각 A입니다. 의 대변의 길이 BC. BC 일단 구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2R인데 R이 지금 2루트 7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4루트 7. 얘는 특수각 60도 2분의 루트 2. 아니지. 2분의 루트 3이죠. 맞습니까? 헷갈리네.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줄게요. 그래서 BC는 바로 나옵니다. 2 약분되니까 2루트 21이네요. 숫자가 조금 이래서 이번에 조금 계산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내접 사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이 각은 분명히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인에 대한 값도 각 D나 각 A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나 3분의 파이나 사인 값은 똑같거든요. 우리 얼사탄것 때문에 파이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의 사인 값은 이미 이제 얘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좋은 상태고 각 C에 대한 사인 값도 주어졌으니까 일단 BD 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각형 입장에서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4루트 7이 되는 거니까 써보면 sin C 분의 우리가 찾고자 하는 BD 일단 찾아야 되죠. BD가 또 2R이거든요. 2R은 4루트 7이라고 했고 근데 sin C는 조건에서 이제 얘라고 했죠. 그래서 6을 곱하면 BD가 나옵니다. 즉 4루트 2 곱하기 7분의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이거죠. 2루트 7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4루트 7인데 4루트 2가 왜 바뀌었는지 한번 아시는 분? 4루트 7이죠 이게.
2R이니까 4루트 7, 4루트 7 곱하면 루트 7, 루트 7 날라가고 그래도 좀 깔끔하게 나오네. 날라가고 8입니다. 8. 그래서 BD 길이는 8 됐죠? 자, 이제 CD 길이 나왔습니다. 빨간 색깔 CD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둔다면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은 아니까 대놓고 이제 8도 알고 있고 2루트 21도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인에 대한 코사인 간의 관계 때문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C가의 루트가 코사인 C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제 집어넣어 주시면 제곱이니까 49분의 어이구야 2는 4, 4, 7, 28에 49죠. 1 통분하면 에 루트 얘가 이제 코사인 값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49 빼기 28이니까 21이죠. 그래서 얘는 분모는 7이고 21이면 더 쪼개지지가 않죠. 루트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루트 21이라는 것은 이 양옆에 있는 녀석 2 루트 21 곱하기 8 제곱을 합니다. 4 곱하기 21 계산 좀 복잡하죠. 더하기 88 64 마이너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21이 지금 올라가면서 7가 약분되면서 얘는 이제 3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 8, 32 맞죠? 32랑 3이 곱해지니까 96인가요? 96이 84네요. 84 더하기 64 8 140 148 148 마이너스 x제곱 고로 x제곱은 148에서 96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2 52 복잡하네. 네,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8 대신에 2 끼인 변인데 8이 아니고 x죠. 죄송하고요. 21, 21은 올라가면서 약분되는 거 맞고 4x가 곱해지니까 12x가 좌변에 있습니다. 얘는 계산해야 돼요. 84 더하기 64 148 마이너스 x제곱 맞을까요? 아닙니다. 또 아까 전에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곱 x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실수하게 되면 쥐어나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 21 곱하고 3 되고 12x는 맞고 이제 왼쪽은 플러스 x제곱에 84에서 64를 빼줘야 되네요. 그죠? 20이 되겠네, 20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이 되겠습니다. 고칠게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풀어야 됩니다. 가볼까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인가? 12x 더하기 20 이꼴 0. 그러면 x 20 마마 크로스인데 10은 되지 않겠죠? 훨씬 더 작으니까 x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8 더하기 2죠. 8 더하기 2.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좀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은 자연수 D라고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1차함수 형태로 얘는 그러니까 써보면 A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죠? AN은 초항 마이너스 45에 N-1에 D고 이제 N을 X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입니다. D가. 그래서 AX 플러스 B 꼴로 고치면 BN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D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절편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D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런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가 4짜리입니다. 기울기가 D짜리입니다. D짜리.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보면 AM과 AM 플러스 3 이 같은 자연수 M이 존재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경우가 그렇게 되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자연수로 덤덤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덤덤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어떤 지점 AM이라는 지점에서의 절대값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M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이후에 3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 그 값이 절대값으로 같다는 경우는 결국 높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제 n번째고요. 얘가 m 플러스 3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은 m 다음 항이 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플러스 2, 그 다음에 m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m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 이 부분에서 m 플러스 1이 또 정확하게 대칭이 되면서 좀 글씨가 작나요? 또 이 부분에서 똑같이 m 플러스 2로 높이가 또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 되는 형태고, 그럼 이 점은 그 뭐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점은 아니게 되는 상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족권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SN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제 등차수에서 SN은 결국 이차함수 꼴이거든요. 그러면 SN을 우리가 n 대신에 이제 x로 좀 확장을 해서 SX인 형태로 이제 돌려가지고 일단은 SN을 좀 확장해서 한번 나타내 보죠. 그러면 SN을 일단 우선 공식 써봅시다. 일단 공식 쓰기 전에 얘부터 좀 처리하고 가죠. m 플러스 1이랑 m 플러스 2가 서로 대칭 구조니까 그런 m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여기 n 대신에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를 단 녀석이 m 플러스 2 앞쪽에서 발생될 거고 m 플러스 2는 뒤쪽에서 이제 발생이 되겠죠. 물론 m하고 m 플러스 3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에 a m 플러스 1이 그렇죠? 이 상태에 의하면 a의 m 플러스 2가 되더라.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벗겨진다는 것을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것이고, 그럼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마이너스에 d m 플러스 1 좀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안에서 dm 그다음에 d 마이너스 d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dm 그 다음에 d 날라갔고 플러스 45. 자, 오른쪽 dm 있고 이 d에서 d가 빠지니까 플러스 d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자연수 d의 값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d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넘어가고 쫙 묶어 버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딱 넘기고 이쪽 넘기면 이렇게 잡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d로 묶어서 처리하면 d에 2m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일단 좀 차분하게는 힘들겠지만 2m 플러스 1 분의 90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 조건이 뭐 어떤 범위로 잡히는지 혹은 뭐 M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잡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결정되는 D 값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 조건을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건은 우리 충분히 이제 활용했고, 나 조건은 SN에 대한 공식이니까 우리 SN 공식 일단 써보죠. 나 조건입니다. SN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등차수 합공식은 2분의 항수 n에 초항은 지금 마이너스 45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은 dn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d였죠. 위에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힐 거고, 얘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2분의 n을 앞으로 빼주고 2분의 1의 n에 d로 묶을게요. d에 n-1 맞죠?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n 대신에 x 형태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n 대신에 x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지만 일단 2차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x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90이니까 일단 다시 풀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sx는 결국은 b가 자연수고 2분의 1이 또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꼴이죠. 그래서 sx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림이 아래로 블록인 형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지 않겠습니까? sx가.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조건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랬는데 지금 실제로 이 sx를 더해가는 과정이 이 부분까지는 계속 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음수가 되다가 이 부분부터 상쇄가 되면서 이 부분부터는 양수가 되면서 이제 쫙 계속 양수가 되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요 지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0점이 되는 이 지점이 언제냐 살펴보면 정확히 대칭축일 때죠.
그래서 이 대칭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대칭축이 지금 꼭지점에 제일 낮은 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이너스 100이라는 녀석은 어디 위치가 돼야 되냐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얘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일단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 모든 n에 대해서 이제 다 만족을 하는데, 최대한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일단은 우리 그림이 아까 전에 이런 m이 존재하는 지점이 언제냐면, 요 때가 f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이제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때가 m 플러스 1이니까 또 다시 꺾이면서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m 플러스 1과 m 플러스 2가 이 두 개가 자연수고, 요 중간에 딱 정확하게 m 플러스 2분의 3이 있는 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대칭축은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m 플러스 2분의 3인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최초로 m 플러스 1인 지점, 그 다음에 이 부분 정확히 대칭되면서, 대칭입니다. 이 부분이 m 플러스 2인 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빵꾸가 이렇게 빵 나 있고, 그러면 이 빨간 색깔 직선이라는 것은 이 부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얘는 포함 안 하고 무조건 커버리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이. 맞나요? 결국은 n 플러스 2분의 3이라는 건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혀 그 선택을 못 받겠죠. 우리가 실제로는 x라고 썼지만 n에 대한 형태 아니겠습니까? sn이니까. 그죠? 그래서 s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딱 이제 이 상황을 보시면 너무 자연스럽게도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x 대신에 이제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x 대신에 위에 보이시죠? n 플러스 1. 그래도 복잡하다, 그죠? D 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DD가 날라가죠. 그래서 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칭축을 아까 확인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 대칭축 자체가 m 플러스 2분의 3이다, 그죠? 그래서 이 m 플러스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값이 이놈 0점을 생각해보면 x가 0일 때 이 부분이고, 이때가 이제 0이 될 텐데, 얘는 d분의 잠깐만요. 어떻게 되죠? x를 같다라고 두 개 넣어주면 d 플러스 90 나누기 d니까 근이 1 플러스 d분의 90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1 플러스 d분의 90이 근이니까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는 정확히 대칭 형태니까 얘는 반이죠. 그러니까 2를 나눠주면 d분의 45, 글씨가 좀 작죠. 더하기 2분의 1이 m 플러스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대 좀 했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네요. 그죠? 2분의 1을 넘겨주면 d분의 45가 m 플러스 2분의 3에서 2분의 1 빠지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dm이 나오죠. 45는 dm 플러스 d가 되더라. 맞죠? 요식이 이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까 우리 찾고 싶었던 dm 자리에다가 넣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d에 대한 형태로 다 바뀌겠죠. m이 다 사라지니까, 그죠? 얘를 쭉 여기다가 집어넣고 변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에 m 플러스 1은 d분의 45라고 위에 식에서 나와 있습니다. d분의 45. 그 다음에 dm은 지금 45 마이너스 d죠. 45, 그래도 복잡하다. 45 마이너스 d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겠죠.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제 d에 대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계속 풀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d죠. 이 d를 전체적으로 오른쪽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바로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45 제곱 마이너스 45d 크다 마이너스 200d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쪽 d를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를 왼쪽 넘기고 얘를 오른쪽 넘기게 합당하겠다, 그죠? 그럼 200 마이너스 45 200 마이너스 45 하면 155가 나옵니다.
155 D가 되고 넘어갔고 45의 제곱 45 제곱하게 되면 2025가 됩니다. 2025. 그래서 D가 나올 수 있는 범위는 얘를 나눠주면 13.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D 범위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 이제 가조건에서 나왔던 식에서 T가 13. 얼마보다 커야 되는 그런 M이 이제 가능한 그 범위를 찾아보면 되겠죠. 모든 자연수 D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의 인수를 생각하면 3, 30, 3 곱하기 1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M이 1일 때 되겠습니까? M이 1일 때? M 1일 때는 3이니까 약분 되면서 30이 되는데 30은 13보다 크니까 D가 30으로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M이 2일 때는 5고 90 나누기 5 하게 되면 5일은 5, 40, 5, 8, 40, 18이죠. D는 18인데 18은 13. 얼마보다 크죠. 18도 됩니다. 3일 때는 7이니까 안 나눠지죠. 3은 불가능하고 D가 자연수 돼야 되니까 M이 4일 때 한번 볼까요? 4일 때는 8, 9니까 D는 10이 되는데 10은 13. 얼마 넘어서 작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얘는 이제 지워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D가 될 수 있는 건 30하고 18. 따라서 총 합은 48 이렇게 풀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힘든 문제죠. 한 번 더 정리해 보세요. 넘겨드릴게요. 우선 가조건 때문에 이 그림으로 대칭성 찾았고 그래도 조금 유명한 형태이긴 하죠. 그래서 가조건을 써가지고 D에 대한 이제 범위를 잡았고 그 다음에 SX 그러니까 SN에 대한 이차함수 형태를 보고 대칭축을 기존에 있는 근과 비교해가지고 D와 M에 대한 관계식으로 뽑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00 모든 M보다 다 커야 되니까 SN이 어쨌든 요 마이너스 100이 이 사이에 있는 녀석보다 커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M 플러스 1이 뭐 M 플러스 2든 어쨌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을 딱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가 되니까 처리해 주시면 D에 대한 범위가 나오고 D에 대한 범위에 따라서 M이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D가 실제로 이제 선택될 수 있는 건 30하고 18밖에 없더라. 따라서 답은 48 되더라.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래프 이제 개형 문제고요. 지난 6월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죠. 최고점 계수가 1이고 F'0랑 F'2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 지금 0과 2를 갖는 3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차 함수가 이제 우리가 좀 시험해 볼 텐데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건데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이 변곡점이라는 부분이 될 거고 0일 때 일단 극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2가 되는 게 또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극값이 나왔고 해석을 해보면 x가 0 왼쪽일 때는 fx에서 f0만큼 내려준다는 얘기죠. fx만큼, f0만큼. 그러면 이제 뭐 일반적인 형태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땡겼나? 그 x 왼쪽일 때는 그 f0만큼을 이렇게 내려준다는 얘기죠. 뭐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올려준다는 얘기니까 얘는 원점으로 고스란히 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f0만큼을 내려주니까 이 형태는 그림이 극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 되겠고 그다음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시면 fx 자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죠? 항상 그 평행 이동이죠. 마이너스 fp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기억부터 보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P가 1일 때 G'1이 0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P가 1일 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지금 이 그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2고 0인데 이 정확히 지금 극값을 기준으로 이 부분이 대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변곡점이라는 부분은 1이 돼요. 이게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얘가 1대 1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이제 3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3차함수의 성질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1만큼 왼쪽으로 당기면
당기면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를 F1만큼 내려주니까 분명히 이 점이 지금 1로 가는 상태가 되죠. 이 점이 1로. 즉 다시 말하면 변곡점의 상태가 1로 가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주면, 변곡점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면 이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뾰족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촥 치솟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G 프라임 1을 물었는데, G 프라임 1은 실제로 아까 2 있었던 자리랑 똑같죠? 맞습니까? 1일 때의, 1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아닌가요? 근데 2일 때랑 똑같았습니까? 왜냐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옳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실제로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을 해봐라,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GX가 시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개수를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경우는 바로 지금 일단 미분 불능인 거 보이시죠? 왜냐하면 이 왼쪽에서의 좌미분 개수는 0이고 오른쪽에서 우미분 개수는 0은 아닙니다. 이 기울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딱 잘려 나갈 수밖에 없겠죠. P만큼 이동하면, 양수 P만큼 이동했다면 왼쪽으로 P만큼 이동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가능한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 지난번 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 그 극점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극점인 상태가 여기에 붙게 되면은 이제 가능성이 좀 있게 됩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는 당연히 0이거든요. 그다음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는 또 0이었어요. 그래프 해석이죠. 그래서 이 2에서의 극점이 이 부분으로 붙을 때 미분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끊기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딱 봐도. 그죠? 그래서 그 개수는 한 개밖에 없고, 그 P 값이 실제로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에서는 P가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는 결국은 2 이상부터 이제 붙여와라는 얘기인데, 뭐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그러면 일반적인 상태로 한번 붙여보죠. 일단 극단적인 P가 2일 때를 한번 붙여보시면, 한번 붙여볼게요. 초록 색깔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에 탁 달라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탁 달라붙는. 이게 P가 2인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x 넓이, 그러니까 넓이 함수인데,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니까, 넓이로 따지면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하고 똑같죠. 초록 색깔 그림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 드릴까요? 그러고 왼쪽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또 비율 관계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되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되게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지점이고요. 그럼 이 부분 넓이하고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부분 넓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넓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때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하고 정확히 대칭이거든요. 다시 표시해드리면 상하색 있는 부분이 대칭이라서 실제로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가 2일 때는 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P가 2 이상으로 더 당겨버리면 이제 끄트머리 부분이 당겨지겠죠. 그래서 완전 다 지우고 다시 보시면 P를 2 이상, 이 정도부터 한 칸 정도 크기를 확 다 당겨오는 거예요. 확 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의 영역 넓이를 갖도록 그대로 이 보라색깔 부분 당겨오면 훨씬 더 아까보다 치솟고, 당연히 미분 불능이고, 그죠? 치솟고, 여기 한 칸 크기가 되고, 좀 크게 그리면 됐을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들어오면서 이 부분 넓이가 이제 똑같이 되겠죠. 이 부분 넓이하고 이 부분 넓이가 이렇게 똑같이 될 거고, 아까 그 부분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부분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제로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크거든요. 뭐 x 세제곱만 보더라도 적분해 보시면 이제 금방 확인되실 텐데, 그 0에서 1까지 있는 부분 넓이하고 1에서 한 이 정도까지 넓이를 밑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이 영역 넓이하고 이 영역 세모 넓이 비교하면 당근 세모 넓이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분을 취한다는 얘기는 음수 양수로 이제 상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훨씬 더 넓이가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옳습니다.
이렇게 추측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3참수에 비율관계가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갈망할 만하고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에 대한 형태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15번 객관식 하고 끊고 주관식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풀입니다. A1이 막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같거나 큰 이제 형태고 이거 지금 기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인데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A5랑 A6가 지금 합이 0이 됐다는 얘기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합을 A1부터 A5니까 별로 몇 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영역들, 분할들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일단 조사를 한번 해보죠.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1번, 2번, 3번을 한번 여기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일단 AN일 때죠. AN일 때. AN일 때 이제 살펴보시면 1번은 마이너스 1 포함하고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은 포함 안 하죠. B 포함 빵꾸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이제 1번 영역이 될 거고 2번 영역은 마이너스 2분의 1 포함하고 저쪽에 2까지 해서 2도 포함합니다. 색칠 놓았어요. 이 부분이 2번 영역 보이시겠습니까? 그다음 3번 영역은 2분의 1 비포함 정확히 분할되게 해놨네요. 1번은 1은 또 포함해서 이게 3번 영역. 그 영역 안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그럼 실제로 얘를 취했을 때는 이 영역 안으로 다시 들어오느냐 혹은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튕겨나가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항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그래서 an 플러스 1인데 범위를 이제 우리가 고1 때 했던 부등식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2an이니까 마이너스 2an을 해주시면 부도 방향 바뀌고 1이고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2가 되고 여기서 더하기 2를 빼기 2죠. 빼기 2를 해주신다는 의미는 결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영역의 동그라미 1이라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영역이 이렇게 되는 1번 영역은 마이너스 1 크다 0보다 같거나 작다가 이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은 저 중간에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0은 포함하고 해서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 1번 영역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인데요. 2an이죠. 그럼 두 배만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같거나 크다 2an 같거나 작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다 지금 갈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중복될 수도 있어요. 샤라라 하면서 1까지 쫙 다 들어가는 게 2번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영역인데요. 마이너스 2an을 해버리면 일단 부동 방향 바뀝니다. 고1 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안에서도 복습하세요. 그 다음 더하기 2를 해줍니다. 더하기 2를 해주면 얘는 0 되고 얘는 1이 되겠죠. 쓰도록 하죠. 1, 0이 되니까 0하고 1 포함해서 잠깐만요. 얘는 지금 부동만 바뀌면서 1이 빵꾸가 나야 되는 거죠. 0 포함하고 1은 포함 안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해주면 0을 포함할게요. 여기 이렇게 쓸게요. 0 포함하고 1은 포함 안 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3번 영역입니다. 보이시겠습니까? 최대한 작은 이거 문제 보이면서 다 풀려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은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역추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A5가 A6가 됐다는 점에서 일단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A6는 마이너스 A5이기 때문에 A6를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6라는 것은 마이너스 A5죠. 마이너스 A5인데 A5가 어떻게 영역이 결정되냐에 따라서 A6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A5가 요 안에 들어갔을 때 살펴볼까요? 요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가 이제 성립을 한다는 얘기인데 얘를 넘겨서 처리해보면 A5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계속씩 부항 관계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가 튕겨 나가 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5가 마이너스 2는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또 요 경우일 때 A5를 살펴보게 되면
A5 역시나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A6죠. 그러면 2의 A5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A5 넘겨주면 3A5가 0이니까 A5가 이 경우일 때는 0이 되는데 이거는 됩니다. 영영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A5가 가능한 건 0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5가 요 안에 들어갈 때 살펴보게 되면 공식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5가 마이너스 2A5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넘겨주면 A5가 2가 되는 거니까 또 이번에도 A5가 2가 되어서 튕겨나간다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A5는 지금 0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A5는 0밖에 안 되니까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역추적 공식을 좀 적어 놓죠. 얘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이제 매기면 얘는 1번, 2번, 3번인데 역추적되는 방법은 얘는 마이너스 2를 플러스 2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를 해주고 곱하기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얘는 두 배를 해준 거니까 역추적할 때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3번 영역은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2를 해준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 이제 어떻게 들어갈지를 보면서 한번 나가봅시다. 일단 A5부터 가죠. A5는 0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A4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A4는 0일 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결과값이 지금 이 동그라미거든요. 1번, 2번, 3번이 다 됩니다. 그래서 A5가 될 수 있는 게 1번을 통해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잠시만요.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올렸습니다. 1번 다 지워진 줄 알고 2번은 좀 마지막에 할게요. 3번, 2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이 되는 경우 살펴보죠. 1번은 역추적 공식이 A5가 0일 때 1번 영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2를 더해주니까 2죠. 2에서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확인되고, 그 다음 3번 영역에 들어간 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를 해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0에서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니까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영역은 실제로 2분의 1을 하는 거. 2분의 1을 하는 거니까 0 곱하기 2분의 1을 해봤자 또 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또 똑같은 이 행동을 반복하니까 좀 경우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A3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쳐져야 되는데. A3, 자, 마이너스 1이 왔는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금 2번밖에 안 되죠. 외길입니다. 그래서 얘는 2번밖에 안 됩니다. 그 2번은 어떤 공식이었냐면 곱하기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아마 이쪽 라인은 안 될 것 같아요. 합이 지금 양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 1이 될 때를 보시면 또한 요번에도 외길입니다. 2번 영역밖에 안 되고 2번 영역은 2분의 1을 해주는 거니까 이 경우는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확인되겠죠? 근데 이제 0인 경우는 조금 불편한 게 아까 전처럼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해요. 경우도 다 짜줘야 되는 거고, 이제 A2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2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 가능하고 2번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일 때 1번 가능하고 2번 가능한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시험 시간 안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안 될 거라는 거 추측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풀어드리려고. 1번일 때는 우리가 어떤 공식이냐면 2 더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나누거든요. 2를 더하면 2분의 3이죠. 맞죠?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번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 부분 전부 다 안 될 거예요, 이 라인은. 자, 일단 2분의 1일 텐데 2분의 1은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일 때는 2번, 3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일 때, 3번일 때 이렇게 가지가 쳐지겠죠. 2번일 때는 2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3번일 때는 마이너스 2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괜찮죠? 그다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이미 했어요. 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니까 외길이었고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1일 때도 외길이었습니다. 2분의 1. 0일 때는 또 마 1, 1, 0으로 또 다 분리가 됩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A1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자, A,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는 이 부분이고, 결국 또 1번,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 부분 또 음수가 될 거니까 이 라인들은 전부 다 안 돼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일 때 1번, 2번 형이 들어오면 어쨌든 무조건 또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이제 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4분의 1일 때 좀 생각해 볼게요. 4분의 1일 때는 2번 아니면 3번이 가능한데 2번 아니면 3번이 가능한데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분의 1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얘는 이제 A1이 결정됩니다. 8분의 1이 됐다는 사실. 그럼 3번일 때는 마이너스 2를 해주면 4분의 8이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고 거기서 2분의 1을 마이너스 곱하니까 8분의 7입니다. 옳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4분의 3일 때 좀 해야 되죠. 4분의 3일 때도 똑같이 2번, 3번인데 4분의 3일 때 2번 같은 경우에 또 2분의 1이니까 8분의 3. 3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에서 8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제로 있는 라인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끝이 났어요.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되니까 이 부분 합해서 양수 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일 때는 지금 우리가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결정났었죠. 방금 위에서. 그래서 얘는 4분의 1 가능하고 얘는 방금 여기서 했어요. 그죠? 4분의 3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아까 라인에서 보다시피 마이너스 2분의 1로 외길이었죠. 그냥 쓸게요. 얘도 안 되겠네요. 1일 때 가능했던 게 2분의 1 외길이었습니다. 맞죠? 0일 때는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라인별로 보시면 이 라인은 이미 음수가 돼서 이제 안 되고 마이너스 있는 건 다 안 됩니다. 얘도 안 되고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다 썼어요. 다 될 수 있는 거 써보면 합을 해라 이 말이니까 요게 1, 얘가 1, 얘가 1, 얘가 1, 얘가 2분의 1, 4 더하기 2분의 1, 도합 2분의 9 되겠습니다. 와우, 힘들게 푸는 문제다. 맞죠? 객관식 뭐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뭐 사고를 요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침착하면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객관식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계속해서 주관식 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